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7월 5조원 폭탄 매도 한국 증시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일단 오늘 이제 증시가 좀 마감이 됐는데 8월 3일이죠. 8월 3일. 8월 3일 이제 증시 이제 장마감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 7월 달에는 증시가 그다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7월 한 달 동안만 거의 5조 원 가까이 외국인이 폭탄 매도세를 이제 때려버렸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말이 많습니다. 이게 뭐 외국인들 폭탄 매도 떨어진 게 뭐 사실 이게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 아니면은 뭐 아니다, 뭐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지금 뭐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만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 모습을 보여줬는데, 외국인들이 좀 돌아왔다라는 게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외국인이 좀 돌아왔다라는 거. 사실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증시가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증시가 이제 한국 증시 자체가 앞으로 상승 랠리가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상승이 이제 끝난 게 아니냐, 이제 지금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피크아웃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증시에서 이제 매매를 할 때 피크라고 하면 정점을 우리가 보통 피크라고 하잖아요. 피크 찍는다고 하죠. 이제 피크에서 이제 아웃, 이제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점이 끝나고 내려오는 추세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피크아웃 우려가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증시가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이 피크아웃 우려가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될 만한 악재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일단 지금 현재 미국이랑 중국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018년도 악몽같이 이제 우리가 경험을 했었던 약 3년가량의 증시 조정을 유발했었던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발발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불안감이 증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배척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한바탕 뒤에 쌈박질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신흥국 시장의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대부분 좀 정리하는 게 외국인들의 이제 흐름이었는데, 사실 이제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외국인 매도세를 좀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외국인 매도세가 사실상 이제 그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주요국들이 거의 대부분 겪다 보니까, 뭐 이게 지금 일단 중국부터 해가지고 미국이랑 계속 이제 견제가 들어가고 있고, 중국의 지금 뭐 빅테크 규제라든지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도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죠. 지금 중국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오늘 다들 이제 기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지금 감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를요? 철강을요. 철강을 감산한다 그랬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철광석 가격이 이제 우리가 철광석을 가지고 철강을 만드는 건데, 철광석 가격이 이제 철강을 안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 상황에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게 철강석 가격이 떨어지면 철강 관련주들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일반적이고 그게 맞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단순하게 볼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은 철강석 가격이 지금 거의 뭐 급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수 낙폭이 과감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200불 위에서 계속 놀고 있었는데, 보통 200, 210불, 220불 왔다 갔다 하는 가격대였거든요, 철강석이.
근데 지금 180불까지 쭉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철강 생산에 엄청난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인데 철강 생산을 안 한다고 하니까 원재료인 철강석 가격이 뭐 떨어질 수밖에요. 재고량 쌓이고요. 근데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철강 관련된 기업들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철강 관련주들을 보시게 되면은 대다수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의아하죠.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의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만한 거는 철강은 경기 민감주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경기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철강석 가격도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뭐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쭉 좀 미끄러지고 있다. 솔직히 실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터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증시 분위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증시 때문에 떨어지는 건 뭐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좀 기회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뭐 너무 이제 양호한 흐름인데 지금 철강 관련주들은 특히나 피크아웃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 주가가 안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긴 해요.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왔다지만. 그래서 이 피크아웃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철강석 가격도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경기 분위기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하락을 좀 견인을 했는데 사실 이제 중국이 철강 생산을 줄인다? 뭐 이거 가지고 저는 철강 관련된 우리나라 중국 기업도 아니고 국내 철강 관련주들이 이제 좀 악영향을 미친다? 저는 이거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산업 자체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떨어진다기보다는 이제 현재 분위기라든지 글로벌 증시 분위기 자체가 조금 이제 악화될 우려가 있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향후 이제 증시가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단순히 오늘 외국인들이 돌아왔다라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이제 증시가 상당히 이제 반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뭐 많이 보여줬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 코스닥과는 좀 희비가 엇갈렸죠. 코스닥은 이제 뭐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해주면서 살짝 떨어진 상황에서 마무리를 해줬는데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올랐단 말이죠. 이걸 이제 견인해 준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게 뭐 박스피가 아니죠. 이 박스권에서 지금 주가가 너무 안 움직이고 조정이 계속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력했습니다. 워낙에 좀 많이 올랐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돌아와 주면서 삼성전자만 지금 오늘 하루 만에 2.65%포인트 올랐고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한 3.45% 정도 올랐죠. 예, 삼성전자도 한 2.65% 올랐고요. 이거 포인트를 쓰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기준금리 얘기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2.65%포인트라 그랬네. 예, 2.65%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상승에 더불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시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증시가 굉장히 좀 어려웠고 전반적으로 MSCI 신흥국 지수에 좀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인 매도세가 나왔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기계적으로 매도를 한 거예요. 야 이거 신흥국 쪽에서 조금 매도세가 나와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매도가 나가다 보니까 사실 국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들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포텐셜이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내고 있는 실적에 비해서. 뭐 실적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뉴스에서 나오는 게 역대급 실적이다. 수주 또 따냈다. 맨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주가는 떨어집니까? 지금 그 국제적인 분위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내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 같은 경우에도요. 거의 지금 30% 초반대로 잡혀 있습니다. 한 32% 정도 될 거예요. 32%? 31%? 어쨌든 34%는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32, 3%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금융위기 때 보통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이탈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금융위기가 터졌다.
대한민국 금융위기 터지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떠나가요. 왜냐? 대한민국 이제 어려워진다. 금융위기가 터졌다 하니까 돈을 벌 수 있기가 힘들잖아요. 주가 다 떨어지고 다 망해 나가는데 금융위기라.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다 빼서 도망칩니다. 도망차 이러면서 이러던데 다 도망쳐버려요. 외국인들이. 근데 지금 현재 외국인 비중이 이 금융위기 때 비중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보통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금융위기 터질 때쯤 한 30% 초반대, 20% 후반대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30% 초반대를 달리고 있어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이게 한 32% 정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약 요 정도는 돼요. 뭐 소수점까지 얘기하면 이제 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2, 3%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35%를 지금 넘진 않아요. 외국인 비중이 지금 한 3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금융위기 때 수준까지 지금 외국인이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저는 외국인이 돌아올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올 때가 돼서 외국인들이 돌아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금융위기가 터졌다? 대한민국이? 글쎄요. 지금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좀 괴리감을 느끼실 만한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업들은 역대급 실적을 죄다 갱신하고 있어요. 이게 뭐 소수의 몇 개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요.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장바구니 살림 가게는 정말 힘든데 뭐 지금 부동산 가격도 너무 올라가서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부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고밖에 저는 뭐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좀 먹고 살기가 힘들지 모르겠는데 기업들은 지금 뭐 룰루랄라라는 거예요. 돈 엄청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뭐 지수 PER만 하더라도 뭐 거의 10배, 11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굉장히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목들도 PER 15배 이하면은 보통 저평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조업이 아니라 뭐 다른 쪽이면은 15배가 아니라 뭐 경기민감주 같은 경우에 10배 정도로 더 할인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을의 15배 이하면 저평가라고 해요. 근데 지금 시장 평균치 자체가 지금 10배, 11배 정도라는 겁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 비중은 정말 적고 그나마 지금 지수를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뭐예요? 개미들의 힘이에요. 예,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우리가 막 얘기했었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 도망쳤는데도 증시가 잘 버텨줬잖아요. 이게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유입이 돼서 그래요. 전 이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나온 것 자체도요. 정말 상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에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에 휘둘리는 게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증시 여기서. 지금 현재 이 횡보 구간, 이 박스권 구간을 다시금 돌파하는 움직임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7월 달에 좀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외국인들이 어차피 저는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진짜 대한민국이 경기가 어려워서 혹은 기업들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이래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거면은 저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기업들 실적도 좋고 너무 좋은데 MSCI 신흥국지수 뭐 기계적인 매도에 나가면서 외국인들이 좀 나갔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국내 증시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야 근데 한국은 아직도 저평가인데? 야 이건 지금도 들어가도 돼 솔직히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은 그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중국 정도의 우려감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제 비중을 축소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7월 달은 굉장히 또 많이 매도세를 많이 보여줬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 때는 뭐 이익 전망치가 안 좋다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이제 나라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지금 금융위기 수준까지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다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다시금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오면 과연 어디까지 이제 들어올릴 것인가 분명히 돌아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과거에 이제 외국인들이 도망쳤을 때는 국가적인 혹은 기업적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위험해지는 순간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증시 역시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이상하게 떨어지는 기업들이 꽤 있었어요.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좀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업들 중에도 대덕이라는 기업도 있었고요. 이상하게 자꾸 떨어지죠. 왜냐면 이제 기계적인 매도 나가니까 이런 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기업인데 떨어지는 거예요. S&T 홀딩스, 지주사들, 막 CJ 이런 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집니까? 왜 떨어져요? 이 지주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매도세가 나가고 사실상 이제 우량주들 위주로 어느 정도 이제 편입이 이탈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졌죠?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가니까 테마주만 계속 돌았어요. 우리나라 그 증시에서, 한국 증시에서.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움직여주질 않고 계속 테마주들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고평가 논란에 피크아웃 우려가 쌓일 만한 그런 주가냐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만한 그런 종목들이고 기업들이고 한국 시장 자체가 지금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다라는 건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신흥국 지수 편입 문제가 굉장히 저는 좀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봤을 거고 안전자산 확보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안전자산 확보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 증시가 이제 좀 피크아웃 우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은 피크아웃 우려가 받을 만한 그런 증시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미국은 솔직히 꽤 많이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랑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종합 보시면은 미쳤습니다. 그냥 뭐 쉴 생각이 없어 얘네는. 그냥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요. 7월 달에도 또 올라갔어요. 조정 나왔다가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정 잠깐 줄 때 좀 과하게 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다시금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아직도 저평가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환율이 과연 넘어갈 것이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 사실 환율이 지금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120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환율 정도 수준이면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로 우리가 이제 따져본다면 충분히 반도체 쪽으로 먼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2차 슈팅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증시가 이제 1차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여진다면 제가 항상 증시가 조정이 나오거나 어렵다가 다시 올라갈 때 뭐부터 움직인다 그랬죠?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코스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코스닥이 따라간다 그랬죠. 지금 이때 1차 랠리 때도 그랬고 물론 이때는 제약바이오 랠리 코로나라는 특수 때문에 코스닥도 이제 탄력적으로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제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이번이 진짜 본파동이 될 거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쉼이 사실상 어느 정도 좀 끝나고 다시금 이제 도약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굳이 그러한 이제 우량 기업들이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돌아오면서 움직임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반도체로 시작되는 이 패턴 자체가 쭉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는 아직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아직 충분히 한 발 정도 시세를 강력하게 또 쏴줄 만한 랠리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지금 7월 달에 증시가 조정 나오면서 좀 수급이 죽으면서 종목들이 굉장히 다운돼가지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우려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주식 투자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지금 수주가 엄청나게 쌓여있는 조선이라든지 건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경기 분위기가 악화될 거라는 불안감에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실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솔직히 철강도 그렇고요. 그래서 철강은 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그렇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철강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 좀 재매수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선이나 아니면은 뭐 건설 뭐 솔직히 철강도 결국에는 저는 다시 간다고 보고요. 추가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이러한 측면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실적적인 부분이나 성장성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라는 걸 이제 또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M&A 이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들은 M&A 이슈만 하더라도요. 제가 예전에 친환경 관련돼서 폐기물로 말씀드렸던 KG ETS도 지금 매각 이슈가 뜨고 있고 그 유명한 SM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CJ라든지 지금 여타 다른 기업들이 인수에 나서려고 하고 있죠. 이런 M&A 이슈가 엄청 많아요. 폐기물 쪽에서는 IS 동서가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기업들 뭐 YN텍이나 인선 ENT 같은 기업들도 막 주소 담고 있고, 그리고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폐기물 업체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상장돼 있는 기업은 아니고 KOTC 시장에 있지만.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M&A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제 지주사를 좀 눈여겨보라고 했던 이유가 과거처럼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M&A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번에 CJ 제일제당이 1000랩이었나요? 바이오 기업도 지금 이번에 인수를 했죠. 식품주가 바이오 기업을 인수하는 게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바이오 산업 자체가 건기식하고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그 락토핏 아시죠? 유산균이라고 하잖아요. 장 건강하게 해준다고. 저도 그런 거 먹고 있는데, 종근당에서 나온 거. 이런 게 다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섹터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상 이제 과거에는 표적 항암제니 면역 항암제니 막 항암제들이 엄청나게 부각이 됐었고, FDA 임상이라든지 임상 몇 상 통과한다 이런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요새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건기식 이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고 건강 쪽이랑 연결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받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쪽도 그래서 각광을 받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나 디오라든지 덴티움 같은 기업들도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이죠. 이게 지금 중국 시장이나 이쪽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도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덴티움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고맙다라고 오스템 임플란트로 수익을 너무 많이 났다라고 하시는 분이 구독자분 중에 계셨는데 축하드리고, 덴티움도 계속 올라갑니다. 디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다 임플란트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뭐 의료기기 쪽으로도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핵심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반도체부터 시작하는 이 랠리가 다시 한번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2차 전지가 결국 필요한 게 전기차 때문이잖아요. 전기차에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가 됨으로써 자동차가 하나의 전자기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반도체가 엄청나게 필요할 건데, 이런 엄청난 포텐셜,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벗어나서 자동차 시장이라는 훨씬 더 큰 시장으로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단계라, 사실 반도체 업체들은 지금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확장성도 굉장히 뚜렷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반도체 위주로 차량용 반도체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후공정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뭐 MLCC라든지, 솔직히 삼성전기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전 나중에 확장성 생각하면 삼성전기 아직도 저는 훨씬 더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과연 증시가 여기서 그만둘까?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신흥국들에서 돈을 뺐기 때문에 그 편입되어 있는 포트에서 돈을 빼는 바람에 한국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간 거지, 사실 한국을 겨냥해서 뺐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은 아직도 실적이 건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이 막 무너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도망가는 게 맞는데, 그냥 단순히 신흥국들에서 돈을 빼다 보니까 한국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거, 다시 충분히 돌아올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거의 금융위기 수준까지 외국인 이탈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수는 건재하게끔 유지를 잘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거 떠받친 거, 저는 솔직히 진짜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엄청 많이 된 것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학개미가 드디어 승리하는 날이 저는 오고 있다라고, 이미 좀 경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외국인들이 다시금 이제 돌아오게 된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전 돌아온다고 보는데, 그때 이제 추가적인 랠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랠리가 나올 수 있고,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이거는 2018년도에도 제가 미중 무역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이게 진짜 핵폭탄급 재료여가지고 이게 답이 없어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박 터지게 싸워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냥 2년 동안 빠졌어요, 이때 지수가. 그러니까 너무 열받는 거긴 한데, 가장 우려되는 건 미중 무역 전쟁이긴 합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저는 충분히 지금부터 기업들이 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신다면 사실 이번에 좋은 결과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니까요.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향후 이제 우리가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실적주들, 혹은 포텐셜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성장주들 위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 조언을 드리니까요. 1차적으로 움직임이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도 부각되는 유니캐스트도 지금 실적 대비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성장성을 따져본다라면 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니캐스트라든지 아니면 K시텍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K시텍 같은 이런 기업들도 실적을 감안하면은 훨씬 더 성장성을 띌 만한 기업이니까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히 증시라는 걸 함부로 예측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긴 한데, 단타장인 전문가가 보고 있는 현재 시점은 사실상 한국 증시는 아직도 웃을 날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려해야 되는 건 딱 하나, 미중 무역 전쟁만 우려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을 제외하고는 한국 증시 너무 좋다. 솔직히 외부적인 요인이 문제지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증시가 계속 올라갈 만한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기업의 악재가 발생하면 손절을 고려해야 하지만 증시의 악재가 발생하면 추매를 고려해야 한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내 기업이 아닌 증시의 악재가 발생해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수록 계속해서 모아서 좋은 기업에 담아나가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임하신다면 지금 굳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차근차근 떨어지는 지금 현재 지수 상황에서 언제 반등을 줄지 모르거든요. 그때 차근차근 지금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좋은 기업,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성장성 있는 기업으로 모아 나가시기 바라겠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기업들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단타사냥꾼이라는 어플이고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여러분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 추천주 여기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관련주, 제가 강조드렸던 식품주들 다 여기 추천주 올려드렸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도 추천주 제가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매수하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단타사냥꾼 여기 추천주, 종목사냥 들어가시면 추천주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 이거 바로 보여줘 버렸네. 안돼.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가격 전략이랑 자세한 이제 기업 브리핑까지 다 올려드렸으니까요. 베스트 시나리오, 워스트 시나리오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추천주 받으시고 좋은 결과 한번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